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강렬한 표지를 갖고 있죠.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파비앙 뉘리 그리고 티에리 로뱅 두 사람이 함께 쓰고 그린 그래픽 노블입니다. 일단 안을 좀 구경시켜드리면요, 굉장히 강렬한 그림체를 갖고 있는 그런 책이죠. 네, 이 책은 1953년 2월 28일의 일을 스케치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밤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직접 연주하고 그것이 생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연주를 끝내고 연주자들을 다 해산시키고 나서 혼자 있을 때 라디오 국장이 모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상대방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7분 후에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고, 그 사람은 긴장감에 정확하게 17분을 기다렸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스탈린 동지였습니다. 당시에 스탈린은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라디오 국장은 초긴장 상태에서 그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탈린의 말은 의외로 오늘 라디오에서 생중계를 들은 걸 들으니까 음악이 너무 좋았다면서 녹음했죠? 녹음본을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날은 생중계만 하고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가 된 라디오 국장은 집으로 가고 있던 연주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피아노 솔로를 쳐야 되는 마리아 유디나라는 솔리스트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스탈린 치하에서 형무소에 그리고 유형소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달래고 달려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마침내 연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연주해서 스탈린이 듣는다라는 것 때문에 초긴장한 상태에서 연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급기야는 지휘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 큰 긴장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수소문을 해서 또 다른 지휘자를 불러다가 간신히 그날의 녹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된 레코드를 당해서 온 그 간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순간 다시 또 그 피아니스트가 등장하죠. 그래서 미리 써둔 편지를 꼭 스탈린 동지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그 레코드 사이에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혀 있었고, 그런 편지를 읽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스탈린은 편지를 읽는 순간 바닥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스탈린이 쓰러지게 되자 한밤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총소집되게 되죠. 이들은 그야말로 초긴장한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모스크바 최고의 의사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예정되어 있던 의사들은 그 당시에 이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스탈린 암살 모의죄로 혐의에 걸려서 지금 수사 중인 상태라서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잘못하면 스탈린이 큰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하면 본인에게 닥칠 위험들을 이런 중앙위원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위원들 대부분이 숙청의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탈린이 최고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탈린을 적극적으로 치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방치하면서 스탈린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심장부에서 권력 자체였던 사람이 쓰러지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룬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람은 바로 후르쇼프였었죠. 근데 훗날 후르쇼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후르쇼프는 스탈린 절대 권력하에서의 그런 중앙위원들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그 아래에서 집행유예 중이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책에 나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런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스토리도 사실은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솔리스트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니스트가 썼던 편지는 스탈린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의 사실들과 약간의 픽션을 가미를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 그래픽 노블이 되었습니다. 네, 이 스탈린의 죽음 맨 뒤에는 스탈린의 전기를 직접 쓰기도 했었던 장 자크 마리라는 사람이 추천사 혹은 해설에 해당하는 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거기서 장 자크 마리는 바로 앰브로스 비어스의 이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서 직접 가져왔는데요. 나온 지는 100년도 더 된 책이지만 독설로 굉장히 유명한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 있는 역사라는 말을 바로 장 자크 마리가 인용을 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 대체로 악인인 지배자와 정보 수반들이 일으킨 대단치 않은 사건에 관한 거짓 기록,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어쨌건 이런 앰브로스 비어스가 역사를 지칭했던 그런 독설에 해당하는 가장 잘 맞는 사례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쓰러진 다음에 소련의 심장부에서 펼쳐진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책은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로 이번 달에 또 국내에 개봉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와 책을, 이 그래픽 노블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책과 연관돼서 확장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다면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책이고요. 빨간 책방에서도 깊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 속에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웃지 못할 어떤 이야기들, 그런 사파가 흥미진진하게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무의미의 축제라는 소설도 함께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책 그 내부도 굉장히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또 표지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스탈린 체제 하에 어떤 소련을 상징하는 색이 있다면 물론 빨간색이겠죠. 근데 그것을 또 블랙 코미디로 다뤘기 때문에 이 검은색과 빨간색을 함께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안경이 20개가 넘다 보니까 검은색과 빨간색을 함께 둔 그런 안경도 저한테 있습니다. 자랑 겸사겸사해서 검은색과 빨간색이 함께 합쳐진 이 안경을 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